안녕하세요. 저는 정명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세월 따라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제가 꼭 지키는 철칙 하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를 명절에 절대 고생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명절이 정말 싫었어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명절 전날부터 엉덩이 한번 제대로 붙여보지 못하며 시댁 식구들 드실 음식 만드느라 쉬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명절 음식 만들면 맡은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지끈거리고 제가 만든 음식이지만 입맛도 없었어요. 더 서러운 것은 다른 가족은 모두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모든 가족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명절이 끝날 때까지 제가 친정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정말 명절은 제게 끔찍한 추억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며느리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속은 상했지만 그냥 참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세월 사셨지요? 그러면서 전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제 며느리에게는 명절이 그렇게 끔찍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명절에 저는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 한 끼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명절 당일 아침에 오라고 말해요. 명절 당일 아침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어서 와. 밥만 먹고 바로 친정에 가서 푹 쉬어. 직장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명절 연휴에라도 좀 쉬어라. 여기선 그냥 먹고 가기만 하면 돼. 어머니, 그럼 제가 설거지라도. 설거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명절이 쉬는 날이어야지. 친정 가서 엄마 아빠 얼굴 뵈러 가. 며느리가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날 아들한테도 당부했어요. 얘야, 명절이라고 여자들이 고생하는 것은 내 세대에서 끝내고 싶다. 며느리 고생시키면 그건 결국 내 고생이야. 엄마, 너무 며느리 편만 드는 거 아니야? 이게 며느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 편을 드는 거다. 여자가 웃어야 집안이 웃는 거 몰라. 우리 아들도 참 눈치 없다.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죠. 아니, 명절에 며느리도 와서 음식 좀 하고, 그래야 내 고생이 덜하지. 내가 다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나이 먹은 보람이 없잖아. 내가 다 할 테니까 아가는 가서 쉬게 해. 나는 며느리가 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소리 죽어도 듣기 싫어.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면서도 제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니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시어머니는 흔치 않죠. 이웃 어른들 모임에서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며느리를 그렇게 편하게 두면 너만 고생하잖아.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가면 시댁 무시한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며느리가 친정을 자주 가면 좋지. 시댁도 친정도 다 자식들 마음 편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다들 입을 다물곤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제 경험이 컸어요. 젊었을 때 저는 시댁에서 전을 몇 시간씩 부치다가 팔에 기름이 튄 자국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심했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요, 그렇게 며느리를 위해 애쓴 제가 딸에게는 똑같이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딸아이가 시댁에서 겪는 일들만 떠올리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며느리 배려하기는 제겐 철칙처럼 굳어졌지만 딸아이의 명절만 떠올리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딸 윤채영은 제 며느리와는 다르게 명절이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딸의 시어머니인 한미숙은 명절이 다가오면 꼭 전날부터 딸을 시댁으로 불러요. 그 이유라는 게 참 어이가 없어요.
차례 음식은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해야 제대로다라는 게 한미숙 씨의 논리랍니다. 그런데 그 정성이란 게 딸 혼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휠 정도로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딸이 추석 뒤에 우리 집에 왔을 때였어요.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는데 속이 다 상하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꺼내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엄마, 이번에도 시댁에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전날부터 차례 음식 다 혼자 준비했어요.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잡채까지 손목이 뻐근해서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아니, 내 시어머니는 뭐 하신대? 식구가 그렇게 많은데 너 혼자 다 했단 말이야? 엄마, 시어머니는 그냥 거실에 앉아서 TV 보시고 시누이도 늦게 와서는 차례 음식 싸가겠다고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며느리는 시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니, 중심이 되긴 뭘 중심이 돼. 남의 딸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그런 말은 어떻게 입 밖에 내? 채영은 저를 달래려는 건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냥 그 집안 분위기가 그래요. 참으면 되는 거겠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부글부글 끓던 화가 확 터져 나왔어요. 남편도 옆에서 듣고 있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그쪽 집안은 손발이 없나? 왜 며느리 혼자 다 하게 내버려둬? 아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뭐라 하면 남편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말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프고 서럽더라고요. 제가 키운 딸이 남의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간다니요. 채영아, 엄마 말 잘 들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명절에 그렇게 고생할 거면 가지 마. 내가 쉬는 게 먼저야. 채영은 잠깐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랬다간 시댁에서 난리 날 거예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셔도 그 눈빛 있잖아요. 친정 가겠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요. 눈빛이 무슨 눈빛이야? 그 집에서 너를 부려먹는 게 당연하다는 눈빛이지.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한마디 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명절이 뭐라고 우리 채영이가 이렇게 고생해야 하냐? 지난 추석에도 딸이 우리 집에 오질 못했어요. 밥상 다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결국 오지 못한다는 전화가 왔죠. 채영아, 왜 안 와? 언제 올 거야? 엄마, 못 가요. 설거지 끝내고 시어머니 저녁 차려드리고 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내일이라도 와라. 내 얼굴도 못 보고 보내면 엄마 속이 상해서 못 견딘다. 엄마, 미안해요. 아마 이번 명절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이 다가와 묻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채영이가 못 온대. 시댁에서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안 된대.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그쪽 집안은 왜 명절을 이렇게 전쟁처럼 치르냐?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딸이 고생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속이 터질 것 같지만 그저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인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을 위해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한 저는 결국 딸의 명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어떻게 하면 딸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 강석훈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번 설에는 채영이 데리고 해외여행 갈 거야. 갑자기 해외여행은 또 무슨 소리야? 명절인데 시댁에서 뭐라 하면 어쩌려고? 뭐라 하면 뭐라 하라 해. 우리 채영이가 매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나는 못 참아. 그래도 명절에 시댁 쪽 눈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눈치. 그쪽에서 우리 딸 눈치 챙겼어? 우리 딸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이번에 못 쉬게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딸부터 편하게 해줘야지.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내가 그러자면 나도 더 이상 말리진 않을게.
그렇게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이번에는 정말 채영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푹 쉴 수 있는 곳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최고급 리조트 여행을 예약했어요. 예약서를 확인하는데 묘한 긴장감과 후련함이 동시에 느껴지더군요. 남편이 예약 내역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채영이 시댁에서 난리 나지 않겠냐? 난리 치든지 말든지 이번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 편히 쉬게 해줄 거야. 그 집에서 또 딸 고생시키면 나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설날에는 딸을 데리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딸이 더 이상 명절의 노예처럼 살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심이 결국 딸의 시댁과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행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사위 박현규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묵직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바로 말문을 열더군요. 어머니, 명절은 가족이 다 같이 모여야 하는 날인데 딸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명절마다 채영이를 혼자 부려먹고 고생시킨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는 걸 보니 기막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현규야, 내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니? 그동안 명절마다 내 아내가 고생할 때 넌 뭘 했니? 사위는 당황한 얼굴로 눈만 껌뻑이며 아무 대답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채영이가 명절마다 손목이 퉁퉁 부을 정도로 고생을 했잖아. 혼자서 차례 음식 다 하고 설거지까지 했는데 넌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밥 먹는 거 외에 뭘 했어? 내가 그동안 눈이라도 제대로 떴다면 이런 소리 못할 거다. 사위가 얼버무리듯 변명했습니다. 저도 곤란한 점이 많았어요. 어머니 성격이 워낙 강해서 제가 뭐라 하면 채영이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자 제 속에서 끓던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내가 그런 이유로 가만히 있었으니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야. 현규야, 내가 그렇게 계속 눈치만 보고 우리 채영이를 고생시키겠다면 내가 결혼할 때 사준 집에서 나가라. 더 이상 우리 딸 고생시키는 꼴 못 본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규야, 내가 시댁 식구들 눈치 보느라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알아야 해. 내가 우리 딸 편을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주겠어? 우리 채영이 더 힘들게 하지 마라. 사위는 할 말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오늘은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서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사위를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후 사위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다소 당황한 기색이던 그가 이번에는 한층 차분해 보였어요. 저와 남편이 앉아있는 거실로 들어온 사위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지난번에 제 태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채영이가 고생한 걸 제대로 몰라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기에 차마 바로 화를 내거나 몰아세울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채영이가 겪었던 고생이 떠오르니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현규야, 내가 채영이가 그동안 힘들었다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니? 그걸 모를 만큼 채영이한테 무심했다는 게 더 화가 나는구나. 맞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채영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했어요. 처가에도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규야, 내가 이번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야 해.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네, 아버님. 그래서 이번 여행에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채영이가 더 이상 혼자 힘들게 고생하지 않게 제가 옆에서 돕고 챙기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사위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고쳐나가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쉽게 믿고 받아들여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현규야,
너 이번 여행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지? 이번 여행은 우리 채영이가 명절 고생에서 벗어나 편히 쉬라고 준비한 거야. 내가 이 여행에서 또 채영이를 힘들게 하거나 잘못하면 나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알겠니? 박형규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채영이에게 얼마나 부족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채영이를 편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남편이 제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래? 얘 진심 같긴 한데. 넌 어떻게 생각해? 내키진 않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어보자. 현규야, 내가 이번에 정말 잘해야 한다. 우리 딸 고생시키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사위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하지만 딸 채영이가 이제는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사위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규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긴 하더라. 그래도 이번에 못하면 나도 더는 못 봐준다. 나도 그래요. 이번엔 정말 딸을 위해 주는 마지막 기회야. 만약 또 채영이를 힘들게 하면 그땐 그 집에 단호하게 나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위도 이번 여행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떠날 여행이 채영이에게는 그동안의 고생을 털어내고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행 준비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 채영을 시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제 결정이 잘한 것인지 시댁 쪽에서 무슨 말을 할지 괜히 걱정이 됐거든요.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가 오랜 친구 이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이는 제 평생 친구이자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수정이가 먼저 알아차리더군요. 명자야, 목소리가 왜 이래? 무슨 일 있니? 수정아, 이번에 설날에 채영이 데리고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자꾸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 여행? 잘했네. 채영이도 고생 많았는데 딱 좋은 기회야. 근데 뭐가 문제야? 그게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어쩌나 싶어서. 현규야, 그렇다 쳐도 그 집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싶네. 수정이는 제 말을 듣더니 곧장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너도 참.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내 딸이 고생한 걸 봤으면 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수정이의 단호한 말투에 마음이 조금 놓이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근데 있잖아.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닐까. 다른 친정 엄마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만히 내 딸이 명절마다 부엌에서 죽어라 일할 땐 내가 가만히 있어서 속 편했어. 채영이 생각해서라도 이번엔 내가 나서는 게 맞아. 내 딸 이번 여행으로 진짜 큰 위로 받을 거다. 수정이의 말이 마음에 울림을 주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더 꺼냈습니다. 그래도 시댁에서 며느리가 시댁 일 제쳐두고 친정 식구들이랑 논다고 욕할지도 모르잖아. 그런 말 들으면 어쩌나 싶어서. 명자야, 그런 걱정 그만 좀 해. 내 딸이 고생할 땐 아무도 신경 안 썼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 하면 다 반사해버려. 딸부터 챙겨. 이번 여행이 내 딸한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수정이의 말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속을 이렇게 알아주는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알았어. 수정아, 내 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 고맙다. 정말. 뭐 고맙긴. 우리끼리 서로 챙겨야지. 여행 잘 다녀오고 다음엔 나랑도 여행 한번 가자.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친구 말대로 채영이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행 준비에 더 열심히 몰두했습니다. 그날 저녁 여행 가방을 꾸리던 중 남편이 옆에서 툴툴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겨우 며칠 가는데 가방을 왜 이렇게 꽉꽉 채워? 이삿짐 싸는 것도 아니고. 여보, 이번엔 우리 채영이 제대로 쉬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입고 싶었던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진짜 채영이가 좋아하는 거 다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어주더군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자. 우리 채영이 이번에야말로 웃으면서 돌아오게 말이야. 남편의 말에 묘한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번 여행이 채영이에게 진짜 행복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남은 준비를 차근차근 마쳤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번만큼은 우리 딸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설날 아침, 우리 가족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딸은 부엌에서 차례 음식을 만들며 땀을 흘리고 있었겠지만 오늘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채영의 얼굴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조용히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이렇게 명절에 집 밖에 나오는 것도 처음이에요. 아직도 꿈만 같아요. 채영아, 이번엔 엄마가 널 쉬게 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 너도 이번에는 마음껏 쉬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속으로 이게 정말 잘한 일이겠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영의 눈에 어린 기대감과 밝은 미소를 보니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싶더군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테라스에서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며 쉬고 있는데 채영이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여유로운 명절은 진짜 처음이에요. 저 원래 명절만 생각하면 손목이 아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 이번엔 내 손목도 마음도 편하게 놔두자. 너 웃는 얼굴 보는 것만으로 엄마는 충분하다. 딸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채영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여유를 누리지 못했는지 새삼 더 절실히 느껴지더군요. 사위도 이번 여행에서는 제법 성의를 보여줬습니다. 딸에게 음식을 권하고 수영장에서 즐겁게 놀자는 제안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분위기를 풀려는 모습이 예전보다 한층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채영과 함께 음식을 고르며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채영아, 이번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평소엔 명절에 내가 만들어서 나 먹여주기만 했잖아. 이번엔 내가 다 챙길게. 정말? 그럼 난 스테이크 먹을래. 근데 현규 씨, 이런 모습 처음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다. 나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봐줘. 그 대화를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이번엔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여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녁엔 리조트 야외 레스토랑에서 온 가족이 바비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해가 질 무렵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런 명절이라면 매년 기다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다니 정말 고맙고 행복해요. 우리 딸, 내가 고생한 만큼 이제야 제대로 쉬니까 엄마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앞으로도 이렇게 편하게 보내야지. 그날 밤 리조트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딸과 사위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더군요. 여보, 우리 잘한 거 같지 않아? 채영이가 이렇게 웃는 거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선 게 처음이라 걱정됐는데 채영이 얼굴 보니까 그동안 왜 못했나 싶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것 없잖아. 우리 딸이 행복해야지. 그날의 바닷바람은 따뜻했고 밤하늘의 별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딸의 밝아진 얼굴과 사위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남편과의 잔잔한 대화가 모두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웃고 있다는 것, 그게 제겐 모든 걱정을 잊게 할 만큼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돈이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어요. 초대도 없이 찾아온 걸 보니 뭔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더군요. 사돈, 나 좀 봅시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한데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아이고,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사돈을 거실에 앉히고 차를 내오려는데 그녀는 차를 기다리기도 전에 본론부터 꺼내더군요. 아니, 이번 설날에 채영이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 건 너무한 것 아니에요?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인데 며느리가 집을 비우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차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반응이라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여전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돈, 그동안 우리 채영이가 명절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계세요?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다 떠맡고 친정에 얼굴 한 번 못 내밀고 말이에요. 이번엔 제가 딸을 좀 쉬게 해주고 싶어서 간 거예요. 한미숙 씨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반박했습니다. 고생은 무슨 명절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살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데 그걸 고생이라니요. 사돈, 희생이란 건 서로 나눠 가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채영이만 왜 늘 부엌에서 혼자 동동거리며 희생해야 합니까? 사돈네 가족들은 모여서 웃고 떠드는 동안 우리 딸은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공평한 겁니까? 제 말에 그녀의 표정이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 다시 기세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채영이가 부지런해서 그렇지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네요. 부지런한 걸 이용해서 일만 떠넘긴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죠. 사돈이 채영이가 부엌에서 일할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 계셨다는 얘기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이쯤 되니 사돈도 더 할 말이 없었는지 한숨을 쉬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돈, 제가 이번엔 채영이에게 정말 필요했던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명절마다 우리 딸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친정 한 번 못 오게 하신다면 저는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참지 않겠다니 무슨 말이에요? 결혼할 때 제가 사준 집이며 지금까지 지원해드린 생활비까지 다 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딸이 시집살이에 찌들어 고생하는 걸 두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사돈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갸웃거리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알겠어요. 제가 너무 지나쳤다면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 쪽도 불편해지니 서로 양보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양보는 사돈 내에서 먼저 하셔야겠죠. 채영이가 편히 쉴 수 있는 명절을 만들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렇게 사돈이 돌아가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번엔 제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는 점에서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여보, 이번엔 정말 잘했어. 사돈도 너는 내 말을 무시 못할 거야. 우리 딸을 위해서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이렇게 나서야 해. 남편의 말에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명절마다 웃으며 지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사돈이 우리 집을 떠난 후 마음 한편에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제가 한 말들이 너무 날카롭진 않았는지 혹시 사돈과의 관계를 더 틀어버린 건 아닌지 고민이 들더군요.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명절마다 고생했던 딸을 생각하면 후회할 일은 아니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하게 사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단호했던 말투와는 다르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난번엔 내가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 채영이 고생이 많았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사돈,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저도 그날 많이 감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채영이가 겪었던 걸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채영이가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이번 명절엔 좀 다르게 해보려고요. 음식을 나눠서 준비하고 채영이가 친정에 갈 시간도 챙겨보려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도 정말 감사하죠. 채영이가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걸 떠맡아선 안 됩니다. 그리고 친정에 오는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그래야 아이도 명절을 편히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묵직했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사돈이 진심으로 변하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이제 남은 건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뒤 사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채영아 꼭 방문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갈 테니 걱정 마세요. 그래. 현규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참 안심이 된다. 이번엔 채영이도 편히 웃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약속대로 채영은 명절 당일 점심 무렵에 환한 얼굴로 우리 집에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해 보이는 얼굴에 제가 먼저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얼굴 보니 이번 명절은 좀 덜 힘들었던 모양이구나. 엄마, 이번엔 시댁에서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설거지도 같이 하시고 점심 먹고 바로 친정 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명절은 정말 처음이에요.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렇게라도 바뀌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게 다 내가 참고 견뎠기 때문이야. 남편도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영아, 아빠도 내가 웃는 얼굴로 명절을 보내게 돼서 참 기쁘다. 이번엔 내 엄마가 고생했지만 그 덕에 너도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거야.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명절이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웃으며 보낼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딸의 밝은 미소를 보며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명절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어 간다는 게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이번 명절의 변화는 단순히 딸의 삶을 편안하게 만든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남편은 제가 사돈과 마주 앉아 단호하게 말했을 때 단 한순간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고 때로는 한마디 거들며 제 말에 힘을 실어주었지요. 명자야, 내가 항상 말했잖아. 우리 딸이 힘들면 부모인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이번에도 당신이 잘했어. 사돈에게 확실히 말하길 참 잘했어. 여보, 당신이 그렇게 내 편을 들어주니까 내가 힘이 나는 거야.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지도 몰라. 혼자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둘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앞으로도 우리 딸 지키는 일엔 망설이지 말자. 그의 말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지지 덕분에 사돈에게 제 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 딸도 웃는 얼굴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변화는 딸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명절이 끝난 후 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사뭇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명절 때 며느리를 배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래, 민수야. 그걸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구나. 민영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해봤니? 네. 엄마, 사실 민영이가 항상 조용히 넘어가서 제가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민영이가 명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더 신경 쓸게요.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번 명절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편히 지낼 수 있게 내가 신경 쓸게.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번 아버님 생신은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저희 집으로 오셔서 편히 식사만 하세요. 그동안 부모님께 신경 못 써서 이번에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영아. 내 마음이 참 예쁘다. 이번에는 우리가 내 정성을 듬뿍 받아야겠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내가 준비한 생신상이라면 틀림없이 정성이 가득할 거야. 며느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참 포근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더 배려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정말 큰 축복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딸과 아들 내외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은 우리 가족에게 참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채영이도 웃을 수 있게 됐고, 민수 내외도 변화하기 시작했잖아. 맞아. 그동안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나섰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변해서 다행이지. 이건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줬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야. 앞으로도 우리 딸, 며느리 모두 웃으면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신경 쓰자.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 모든 변화를 되새겼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명절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어요.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제 가슴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이면 고생만 하던 딸이 이제는 편안한 얼굴로 우리 집에 들어서는 걸 보니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채영이는 점심 이후에 꼭 우리 집으로 오는데 현관문을 열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딸의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제 결심이 딸과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지요. 내 딸이 웃는 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이제는 그 마음 하나로 앞으로도 딸이 웃는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는 독자님들도 평안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명절이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